스마트폰 유통 구조는 복잡합니다.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직접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통신사를 통해 유통됩니다. 유통망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분되는데 대리점은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통신사 상품만 판매한다면 판매점은 총판으로 불리는 대형 대리점 등에서 기기를 받아 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합니다. 판매점은 단말기를 팔 때마다 받는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면 대리점은 이 판매 수수료 외에도 가입자가 사용하는 요금의 최고 7% 정도를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챙깁니다. 권 씨처럼 출고가 39만 원짜리 휴대폰을 개통해 한 달 11만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대리점이 받게 되는 수수료는 믿기 어렵지만 휴대폰 값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팔면 마진이 한 40만 원 넘어가요. 근데 M336이라는 모델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낮은 요금제 팔아도 괜찮아요. 더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준다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입니다. 건물 9층에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고객님 물어보세요. 알아보세요. 가장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을 알아본다며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이곳 매장들은 지원금 액수를 절대 말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통해서만 금액을 보여줍니다. 혹시 모를 단속과 녹취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휴대폰의 현재 공시지원금, 즉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지원금은 20만 원 안팎.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단통법에 의하면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자체 지원금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스마트폰의 경우 공시지원금까지 합해 2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선 10만 원 요금제를 4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시지원금 대신 매장 자체 지원금을 44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출고가 자체가 115만 원이지만 밑에 보신 남아있는 할부 원금이 이 금액만 남겨져 있으세요. 당연히 여기 보시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값을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매장에 들러봤습니다. 앞선 매장에서 제안한 금액을 계산기에 눌러보라고 합니다. 혹시 얼마까지 할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네. 그 지원금이요? 네, 뭐 그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자 이곳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뭐 1, 2만 원 마진 남긴다 생각하고 해서 이만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는 부산에도 있습니다. 서울처럼 집단 상가 형태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은밀히 거래가 진행됩니다. SNS 등을 통해서 성지를 찾는 고객에게 매장 주소를 알려주고 직업 등을 확인한 뒤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걔들은 박리담회예요.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30만 원 받잖아요. 그럼 걔들은 29만 원을 빼줘요. 그럼 만 원 남겠죠. 대신 많이 팔죠. 많이 파는 대신 실적에 따른 높은 매장 등급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추가 지원비를 더 챙기는 겁니다. 성지라 불리는 이들 매장에서 제안하는 지원금의 규모로 봤을 때 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는 대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전체로 추산해보면 통신 3사로부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뿌려지는 판촉비의 규모는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데
주로 쓰면서 7조 원 이상의 엄청난 유통망 관리 비용인 마케팅비를, 광고비 외에 마케팅비를 7조 원 이상 쓰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입이 포화인 상태에서 이 판매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일부 대리점들이 정보 취약계층을 상대로 약탈적 영업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대리점이 두세 개씩 있으면 직원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사기를 쳐서 파는 거죠. 직원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월세가 막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을 남기려면. 그렇죠. 통신 3사는 이런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한번 치고 사라지거나 사기죠. 뭐 이런 피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저는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서 책임지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7조 매출에 영업이익만 4조가 넘고 그리고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7조 원, 8조 원을 쓰면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과징금 100억, 200억 무서워하겠습니까? 특정 통신사의 경우 대리점들의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업계 내부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 할부해놓고 2년 뒤에 모르겠다. 아까 그게 유명하거든요 지금. 알면서도 안 보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뒤에서 이제 묵인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불이익이 사실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그 부당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엄청 강화했을 때는 이런 그 불합리한 관행들이 좀 사라질